안녕하세요. 파운더스 사파이어 홍수연입니다. 풀이 잘 나오죠. 네. 제가, 이제 오늘 새로 나오는 원래 아티스트리 랩 설명하는 거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월요일 날 통화본 미팅 때 좀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반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소비자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제 화장품하고, 그다음에 아티스트 랩은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이제 월요일 거에서 이제 같이 한 번 더 점검하는 정도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사실 이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뭐 이제 동안이라던가 피부 이야기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피부 이야기라던가 이제 그런 것도 관심도 많고 제가 이제 30대 보통 초반부터 보통은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보톡스를 되게 일찍 맞았어요. 제 악건성 피부다 보니까 32, 3살쯤? 30대 초반에 벌써 주름이 생기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그때 처음 보톡스를 맞았었고, 제가 이제 강남역에서 약국을 하다 보니까 피부과를 접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위에 이제 병원에도 피부과랑 성형외과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젊었을 때 어려 30대 때, 그러니까 피부과 시술도 많이 받았고 피부 케어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전 이제 저희 스토리텔링을 조금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30대 한 중반쯤에 필러를 맞았었는데, 입가 이제 팔자주름 때문에 이제 귀족 수술처럼 필러를 한다고 해서 맞았었는데, 이 필러가 칼슘 필러라는 레디어스 필러였는데, 혈관을 막아서 그 혈관 쪽에 괴사가 왔었어요. 아주 여기가 이제 파랗게 변하더니, 여기가 우리는 이제 혈관이 연결되어 있다고 배웠잖아요.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두피까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한쪽이 이렇게 약간 흘러내리듯이 막 이렇게 괴사가 오면서 고름 같은 게 생기고 진물이 막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이제 찾아갔더니 이제 저 위에 있는 병원 의사였는데 같이 이제 대학병원 가서 세브란스를 가서 세브란스 피부과랑 성형외과를 갔었더니 그렇게 필러 부작용 오시는 연예인들도 있고 꽤 있대요. 그래서 뭐 한 3개월 정도면 입원해 있으면 괜찮다. 병원을 입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항생제를 3종류를 섞어서 매일 이제 맞으면서 얼굴에다 이렇게 꺼즈를 덮어놓고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재생이 됐는데 재생이 된 다음에 이제 옛날 피부로 돌아가지지는 않더라고요. 이쪽에 항상 그러니까 얼굴 반쪽이 약간 이렇게 약간 검붉은색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피부과에서 이거 다 살릴 수 있는 재생 레이저가 있다. 재생 레이저를 하면 된다. 라고 해서 재생 레이저를 한 1년을 했더니 이쪽 얼굴만 빨갛게 돼서 전체적으로 얼굴에 다 새빨간 화상 피부를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그때는 눈 빼고 얼굴이 다 빨가니까, 그러니까 이쪽만 빨가니까 이쪽도 맞춰놨나 봐요. 그래서 눈 빼고 다 빨개가지고, 근데 약국에서 이제 일을 하면, 그러니까 박피하고 막 나오면 이제 눈 빼고 싹 빨갛거든요. 껍질을 벗겨낸 그 피부? 근데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약사님, 오늘 박피하셨나 봐요.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이 아니라 정말 매일이 그런 박피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게 이제 그 붉은 피부가 이제 조금 이제 그 따가움은 좀 없어지고, 이제 색깔만 이제 그런 상태이니까, 이거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스틱 파운데이션을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분장용 스틱 파운데이션이라고, 왜 이제 그 뭐죠? 그 우리가 어떤 피부도, 그러니까 남자 피부도 하얗게 만들기도 하고, 여자 분장할 때 쓰는 그 분장용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바비 브라운에서 분장용 스틱 파운데이션을 사서 항상 그거를 바르고 다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되게 두껍고, 그다음에 모공도 크고 거칠거칠해서, 낮에는 보면 이게 너무 티가 나는 거야, 피부 나쁜 게.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은 밤에 만나고. 그래서 이제 그 낮에는 항상 이렇게 안 좋은 피부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근데 사실 저는 원래는 피부가 좋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망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피부가 망가지니까 화장품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처음에는 피부과에서 주는 재생 화장품을 쓰고 재생 뭐 라인을 피부과에서 이제 계속 이제 제공을 해줬죠, 무료로. 근데 써도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뾰루지만 올라오는 것 같고, 그래서 피부과 화장품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구나라는 걸 알면서, 물론 피부과에서는 피부과 화장품이 훨씬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알아보면서 좀 순한 거 쓰려고 이제 시슬리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사용을 했고, 굉장히 고가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좀 순하고 피부에 좀 자극도 적고 그래서 거기 화장품을 좀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피부과 시술에 대한 경험도 좀 많은 편이고, 백화점 화장품도 사실 뭐 안 써본 게 없어요. 뭐 랑콤 그러니까 뭐 샤넬이나 디올은 사실 셰프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스킨케어로 좀 떨어져요, 질이. 그래서 완전 스킨케어 전문으로 나온 라프렐이라던가 뭐 드라메르라던가 시슬리라던가 이제 그런 데는 뭐 화장품 하나에 막 7, 80만 원씩 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워낙에 이제 그때 또 결혼 전이었으니까 우리 엄마는 선풍기 아줌마 됐다고 시집 다 갔다고 울고 맨날. 그래서 나도 이제 피부를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에 돈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나는 내 피부에 좋은 거 무조건 한다. 라고 했었고, 제가 이제 약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약국에서 뭐 아벤느라던가 비쉬라던가 이런 약국용 화장품을 그 이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해서 팔잖아요. 사용을 해서 그걸 이제 견본품을 줘요. 그래서 그렇게 피부가 망가지기 전에는 그걸 썼었어요. 왜냐면 공짜니까. 전라인을 다 주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면 떨어졌어요 전화면 또 새로 갖고 와요. 계속해서. 그래서 화장품 공짜로 쓰다가 피부가 망가지니까 지금 공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 돈 주고 사서 쓰고 이제 그러던 과정에서 사실 저는 이제 아티스트리를 접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제 지인들은 제가 원래 좋았던 것도 받고 망가진 것도 봤잖아요. 그리고 아티스트리를 바꿔서 쓰면서 회복된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다가 지금은 이제 막 만났을 때 제 파트너들도 제 생얼을 본 적이 되게 많거든요. 감히 정말 생얼로 사람들을 만나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그 망가졌던 피부들을 아니까 지금 피부를 보면서 아 진짜 좋구나 정말 달라지는구나 화장품으로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시술을 30대까지 받다가 이제 40 넘어서부터는 피부과를 아예 한 번도 안 물론 지금도 그 피부과는 가면 공짜예요. 모든 시술이 공짜예요. 새로 나온 거. 하지만 중간에 뭐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몇 번 받다가 받으면 오히려 뾰루지 올라오고 트러블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속이 민감해져서 그렇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제 아예 피부과에서 해주는 건 어떤 것도 받지도 않고 공짜로 준다고 해서 다 쓰지도 않고 그냥 정말 전에 딱 아티스트만 가지고 제가 피부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나이를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제가 75년생이잖아요. 한 살 어려져서 48이지만 어쨌든 어쨌든 나름 피부과를 다니지 않고 정말 아티스트리만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제가 어쨌든 제 주변에서는 너 관리 되게 잘 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동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사실 PPT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이거는 예전에도 한 적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는 좀 건조했어요. 그래서 주름이 많은 피부고 저희 엄마가 또래 대비 주름이 좀 많으세요. 근데 그 이유가 원래 피부가 너무 좋았대요. 모공도 작고 여드름 한 번 안 나고 피부 결이 좋았는데 건성 피부들은요 나이가 들면 훅 늙어요. 그쵸? 그래서 주름도 훅 생기고 기미도 훅 올라오고 저희 엄마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보면서 아, 나도 언젠가 훅 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고요. 여름 자외선 받으면 당연히 기미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저는 원래 홍조 피부였기도 했고, 또 민감한 피부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점점 민감해지기도 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얼굴이 흘러내리죠. 이렇게 처지면서 흘러내리죠. 탄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신경이 쓰이는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것들은 이제 동안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들 중에서 두피 노화 같이 얘기하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저희 집안이 부모님 양쪽이 다 탈모 집안이에요.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아빠는 대머리, 엄마는 골룸이라서 가발과 모자가 없으면 매출하지 않는 두 분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탈모에 대해서 항상 좀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피가 탈모도 탈모지만 두피 노화로 얼굴이 흘러내린다고 하면서 이마주름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피 노화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서 이제 화장품을 얘기하기 전에 그냥 이거는 뭐 이걸 하라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이것도 기본이다라고 그냥 언급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사실 주름, 뭐 탄력, 그다음에 피부 결 이렇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은 얼굴이 진짜 거칠거칠하거나 모공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제 화장품 얘기할 때 아유 뭐 화장품으로는 안 돼. 피부과에서 된다고 얘기를 피부과 시술만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장품이 진피까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야기는 이제 사실 이제 콜라겐이 우리의 주름이잖아요. 그리고 엘라스틴이 탄력인데 우리 그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의 이 마른 목골 요 사이에 보면 콜라겐 형성세포라는 게 저기 있잖아요. 근데 콜라겐 형성세포의 영양분은 히알루론산이거든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을 공급해줘야지 콜라겐이 형성이 되고 그래야 주름을 케어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요즘은 뭐 먹는 콜라겐도 있고 바르는 콜라겐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양을 공급받는 게 중요하니까 히알루론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화장품은요 피부가 어쨌든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성으로 계속해서 먹다 보면은 당연히 피부 속이 망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그런 어떤 스킨케어 화장품 뭐 다른 브랜드들 보면서
피부 속까지 들어가는 화장품들이 옛날보다는 좀 늘어났고, 그래서 피부 속이 개선되는 화장품들이 있는데 좀 강한 화장품들이 많아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피부가 좋아지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특히 그 레이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레이저는 처음 하면은요 되게 드라마틱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더 빠른 노화가 오거든요. 자극을 받기 때문에. 두 번째 레이저를 또 받게 돼요. 반복해서 받다 보면은 나중에는 레이저를 받아도 그 노화 속도가 좀 빨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효과를 내는 화장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처음 발랐을 때는 분명 좋아 보여요.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걔가 나보다 더 늙어 있는 그런 화장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원료가 성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희 거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주고요. 사실 이제 저는 저번에도 약산성 데모를 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해줘요. 약산성 데모라면 요즘 약산성 화장품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세안할 때 어때요? 뽀드득 막 이랬잖아요. 그런 거 불과 한 몇십 년 전까지만 그랬는데 최근 이제 그 약산성 화장품이나 약산성 폼클렌징이 나오기 시작한 게 역사가 10년이 안 돼요. 근데 아티스트리가 1958년에 연구돼서 68년에 나온 제품이 10년 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품 하나를 만들기 전 10년이라는 연구 기간을 거쳤는데 다른 거는 뭐 올해 연구하면 내년에 아니면 몇 달 뒤에 나오지 않냐. 약산성 폼클렌징은 약산성인 건 물론 중요하죠. 왜냐면 모낭충이라던가 피부 세균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건 행복력과 그다음에 세정력이다.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건 약산성만 만들어 놓고 세정력이 떨어지니까 피부 트러블 피부에 있는 오염물질 그대로 남아 있고 행복력이 떨어지니까 그 성분이 피부 속에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러니까 쓰다 보면은 오히려 여드름 올라오고 그래서 처음에만 좋은 것 같은 약산성이 많다라고 해서 조금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 다음에 데모를 보여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온 게 약산성이라고 하더라도 다르다라는 걸 좀 많이 얘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쓰는 제품 추천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쓰는 제품 이제 기본 3종으로 얘기하는 건 폼 클렌징. 폼 클렌징 얘기할 때도 그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세안하고 나면 나는 당연히 당기는 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다. 원래 악건성이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 거는 세안하고 나면 당기지 않고 오히려 더 촉촉하잖아요. 세안 전보다. 그래서 얼굴이 당겼을 때 나는 세안을 한다. 오히려 더 촉촉해지니까. 라고 이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저희 소프트닝 토너 같은 경우도 에센스 토너라서 일반 닦아내는 스킨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해주고 대신에 선택할 수 있게끔 얘기는 해줘요. 그러니까 조금 끈적거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라이트한 걸로 알려드리죠. 하이드라로 알려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동안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끈적함을 견뎌야지 사실은 속주름을 우리가 케어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얘기해주고 아까 얘기했듯이 히알루론산 비타민 C 히알루론산 얘가 이제 콜라겐의 영양 성분을 담당한다. 우리 유산균 먹을 때도 식이섬유 먹여줘서 유산균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콜라겐 먹는 콜라겐 아무리 하고 바르는 거 하더라도 콜라겐을 생성할 수 있는 히알루론산 같이. 그런데 제가 이제 히알루론산 트리플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사실 저는 많이 바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쭉 스포이드 하면 한 펌핑 나오잖아요. 한 펌핑을 볼 하나에 써요. 또 쭉 짜서 한 펌핑 볼 하나 쓰고 그래서 기분 내키면 세 펌핑 아니면 두 펌핑 정도를 써요. 그래서 많이 쓰는데 사실 이게 트리플 히알루론산이라서 얘가 초저분자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 초저분자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진피층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우리 노화 방지에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장 피부과 시술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트리플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을 많이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거는 이거 3개 앰플 섞어서 쓰는 거라고 얘기하고 이제 요즘에 여름철에 이제 진다고 해서 최근에 제 주변에 이제 기미에 조금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기는 다른 건 다 고민 없는데 기미만 고민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미를 레이저로 벗겨내려고 하다가 하고 나서 더 심해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차마 못하고 있어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미는 속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겉에를 이렇게 했었을 때 속에서부터 올라온 이 기미 이제 올라오는 기간이 28일에서 42일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그 사이에 밑에 있는 기미, 앞으로 올라올 기미가 더 큰지 작은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사실 28일 동안은 기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미를 생성하는 이 저기 뭐야 표피층 마지막에 멜라노사이트에서 어쨌든 기미 공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자극을 줄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극이 안 줄여주면 계속해서 기미는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게 벗겨내는 거거든요. 도미나 크림 이런 거 다 스테로이드예요. 피부 점점 얇아지고 나중에는 붉게 변하거든요. 레이저 시술도 마찬가지고.
아티스트리가 과학이 더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것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앰플 타서 쓰는 것 중에서 이제 기미를 제일 먼저 설명을 해주는데, 아까 이 멜라노 사이트에서 기미를 올려보내는 걸 막아줘요. 그러면 레이저를 하던 내가 뭐 자외선 차단제를 쓰던 기미 관리 무엇을 하던 간에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얘를 발라서 새로 올라오는 피부는 기미가 없는 피부가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미가 없는 피부, 자외선 차단제도 중요하지만 얘를 발라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요. 여기도 보면 인체 적용 실험에서 얘네가 4주를 사용했잖아요. 그 4주가 딱 우리가 기미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올라오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기간 동안 이걸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4주 쓰고 중단하면 어때요? 그 다음 피부는 다시 기미가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4주 뒤에 효과는 나타나지만 계속해서 기미 공장에서 기미를 덜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써주는 게 당연히 기미가 안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앰플은 선택을 하게 해요. 그래서 건조하거나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H, 뭐 화이트닝 원하신 분들은 브라이트닝.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진피층, 아까 콜라겐이 주름이고 엘라스틴이 탄력이잖아요. 그래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사실은 대부분 주름 탄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얘가 이제 주름이고 요게 탄력이죠. 근데 우리 퍼민 같은 경우는 일반 처짐만이라 모공 탄력, 모공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도 탄력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공과 탄력은 하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낮에는 자외선 차단제에서 다른 자외선 차단제와 다른 게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일반 자외선 차단제랑 미세먼지 차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미세먼지가 사실은 피부를 거칠게 만들고 트러블도 만들고 노화도 만드는데 항산화 효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항산화라는 건 항노화고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좀 젊어지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출되는 부위는 다 바르라고 얘기해요. 특히 이제 목주름 같은 데도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나오는 이제 제품 이야기인데, 새로 나오는 제품은 딱 4주 동안 하는 재생 관리예요. 그래서 4주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피부가 한 달 정도 다닌다라고 생각했을 때 4주 관리를 하는 거고, 얘네가 이제 각질 제거랑 모공주름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모공 탄력을 잡아주는 거고요. 이제 각질 제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분기별로 해주는 게 좋대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에 4번 정도 해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한 달만 사용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피부과에서도 여름이 지나고 나서 피부가 거칠거칠해서 피부과 시술 한 달 정도 다닌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피부과는 가면은 무조건 100은 넘어요. 기본적으로 피부 관리 받잖아요. 그러면 몇 회당 이렇게 해가지고 100에서 200 정도 보통 이렇게 받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집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보통 한 1, 200 정도 되는 거를 이제 집에서 받는 건데, 사실 디바이스 빼면은 23만 원이잖아요. 디바이스는 계속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28일 우리 각과주기 동안에 이제 우리가 아까 기미도 케어하지만 전체적으로 각질 제거를 해서 피부가 각질이 제거가 되면 피부가 어때요? 되게 아이 피부처럼 보들보들해지고 뽀얘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있었던 거랑 다르게 얘는 모공 케어를 하는데 모공을 쫀쫀하게 조여주기 때문에 모공 주름이라던가 모공 크기라던가 아니면은 이게 쫀쫀한 탄력, 탱탱하게 좀 잡아주는 느낌? 그다음에 피부를 좀 튼튼하게 해줘서 이제 피부 예민한 피부에도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 기계 같이 사용하시면 이제 이게 좋은 건 드라마틱한 게, 저 어저께 이제 잠깐 사용을 해봤는데 내가 정말 사용을 했었을 때 바로 그 오염 더러운 물게 피부에 더러운 물 이걸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가져가서 이렇게 보여줬을 때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리주버 세럼 같은 경우는 이제 수딩 콤플렉스 있어서 사실은 각질 제거하고 그다음에 좀 예민해질 수 있는 걸 좀 진정시켜준다라고 해서 4주를 사용했었을 때 이제 효과 느낄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사실 모공이라던가 피부 매끄러움, 부드러움, 탄력, 건조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내가 딱 4주 관리했었을 때 4주 후에 내가 좀 다른 피부, 정말 나는 4주 동안 제대로 좀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일주일에 2번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사용했을 때는 폼 클렌징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얼굴에 물기를 닦은 다음에 건조한 얼굴에 8번 펌핑해서 바르시고요. 예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8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문질러서 각질 제거해서 헹궈내시고, 그다음 헹궈내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석션 모드 사용하시고, 너무 민감하신 부분, 이미 홍조이 피부이신 분들은 석션 모드 패스하셔도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럼 스킨 바르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세럼 바르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필 하는 날에는 비타민C 히알루론산을 사용할 수가 없대요.
필 안 하는 날은 비타민C 히알루론산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필 하는 날은 당연히 이게 각질이 벗겨냈잖아요. 근데 자극이 됐으니까 좀 따끔따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극이 될까 봐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필하는 날은 비타민C 열론상, 그 다음에 28일 내내 각질 제거를 일주일에 2번 정도 사용을 하면 각질이 잘 제거가 되고 각화 주기를 맞추기 때문에 다른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는 사용하지 않거나 피부에 너무 예민한 것들은 사용하지 않거나, 그래서 딱 한 달만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8일 동안 요거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프로모션이 나오는데, 사실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세트로 해서 샀을 때만 증정품이 나와요. 그래서 클렌징 3종이랑 프로틴 미니 2개, 그다음에 글루타치온은 본품이 나와요. 본품이 하나가 나오고 콜라겐, 그다음 비타민C 히알루론산 미니까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사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안 사시더라도 결국 모공이랑 각질 주기는 한 번은 하실 거예요, 1년에. 그럼 언젠가는 살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살 건데, 그래서 2개를 샀어요. 샀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 기계 사용하는 거 보니까 기계가 좋아 보여요. 기계 또 따로 샀어요. 그럼 결국 그 돈이거든요. 증정품만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정품 줄 때 사실 받으시면은 당연히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건 프로모션 있을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아까 비타민C 시원한 사용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럼 한 달에 1개 이상 쓰겠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1개 이상 쓰죠. 1개 이상 쓰는데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 슈프리메렉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원래 피부가 싹 벗겨지고 막 예민하고 막 그랬었을 때 슈프리메렉스를 처음 사용하고 정말 전날 썼는데, 그러니까 피부가 진짜 안 좋은 사람은 하루만 써도 느껴요. 하루 다음날 썼는데 다음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다음날 썼는데 다르다라는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피부가 너무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생되는 거, 근데 사실 피부가 안 좋은 상태였는데 얘가 저보다 피부가 좋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쓰니까 제가 그들보다 좋아지더라고요. 계속해서 사용하니까.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슈프리메레스 아이를 사실은 이제 생일 선물로 이제 동생한테 처음에 받았었는데, 제가 그때 SK2 아이크림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개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를 썼고 하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걸 선물 받고 이걸 다시 썼는데, 이걸 다 쓰고 나서 SK2를 쓰니까 갑자기 주름이 더 생기는 것 같고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쓰다가 다른 걸 쓰니까 진짜 확실히 다른 화장품 못 쓰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저는 이걸 써본 사람들은 진짜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얼굴에 바디로션 바를 정도로 신경을 안 쓰고 싼 거 바르시거든요. 그런데 코가 약간 예전에 코에서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레이저 시술을 계속해서 그 검은깨 이런 것 때문에 시술을 받다 보니까 여기가 예민해져갖고 여기만 딸기코처럼 빨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덜어서 드렸었어요. 이렇게 통에다가 코에만 바르라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코에다 이걸 바르시더니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와서 제 거 이거 하나를 그냥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엄마 이거 왜 그래? 엄마 코에만 바르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1년 정도 쓸게. 그러면서 한 통 달라고, 덜어주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냥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한번 써본 사람들은 이게 좋은 거를 아는 거죠. 바디로션 바르던 엄마도 이거 좋은 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엄마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 그래서 가격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36만 어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쨌든 가져갈 거야 이러면서 가져가더라고요. 가격을 들으면 전 안 가져갈 줄 알았어요. 싼 것만 쓰시니까 좀 저렴한 거 가져가서 바를게 할 줄 알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거는 손에서 안 놓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써본 사람들이 아는 게 저는 슈프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파트너든 사업자든 소비자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장 아티스트이 써보고 싶은 거 얘기하면 다 슈프림 LX를 얘기하고, 무조건 돈 생기면 슈프림 LX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제 주변에는 슈프림 LX에 대해서 쓰는 사람이든 안 쓰는 사람이든 슈프림 LX에 대한 이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요즘 나온 것 중에서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을 좋아하는데, 사실 이 3종 오일 처음 나왔었을 때 저는 원래는 라벤더를 좋아했어요. 라벤더를 쓰고 이거 딱 향을 열었는데 내 취향이 아닌 거예요. 향 별로야 이러면서 딱 닫아서 무슨 이런 꾸리꾸리해 막 이러면서 치웠어요. 근데 제가 프랑킨센스를 공부를 해보니까 얘는 써야겠더라고요. 왜냐면 얘가 재생 효과가 되게 뛰어나고 상처 회복이라던가 염증이라던가 일단 피부에 진짜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피부에만 좋은 게 아니라 얘가 우리 몸에 들어왔었을 때도 건강에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프랑키센스에 대해서 정말 조금 네이버 통해서 공부해 보시면 알 수 있고, 그 프랑키센스 오일 유명한 데가 도테라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가격대가 저희랑 비슷하거든요. 96,000원인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걔는 유기농 농장 없어요. 그냥 프랑키센스 여기저기서 수입해가지고 짜집기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가격이랑 미리수가 똑같아요. 저희는 유기농으로 인증을 받았잖아요. 올가닉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를 했었을 때는 사실 그럼 가격이 2배 이상 돼야 되는데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좋은 성분으로 해서 제대로 잘 만들어졌고 좋은 원료를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우리가 쓸 수 있다면 얘는 써야지라는 생각 들어서 밤에 자면서 재생 잘 되라고 얘도 같이 해서 바르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할까 말까 했는데, 이제 조금, 어쨌든 제가 아티스트리를 잘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려야지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랑 이게 이제 보면, 저희 비즈니스에 들어가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은 정도의 볼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아티스트리 평균 금액이 한 200 정도 되는 달에 저는 한 860 정도? 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는 실제로 제가 이제 저희 그룹 내에서 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아티스트리가.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이 없었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한 7%대의 아티스트리가 매출을 차지한대요. 그래서 그 정도 했었을 때 저는 비율은 2배 이상인데요. 사실은 금액으로 보면 한 4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치면은 저는 아티스트리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약사니까 뉴트리가 많겠지, 뉴트리 비율이 높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뉴트리 비율도 물론 낮은 건 아니지만 다른 비슷한 볼륨으로 봤었을 때는요, 확실히 저희 그룹이 아티스트리가 훨씬 강한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서 건강에 관심 있거나, 저는 화장품을 안 써요. 저는 화장품은요, 폼클렌징 10,000원 이상 쓴 적 없어요. 저는 얼굴에 바르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다 전 브랜드 아티스트 브랜드 체인지가 돼서 사실 다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정말 아티스트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쨌든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인 패턴은요, 밖에서 만났을 때는 일단은 저희 아까 스토리텔링을 해요. 피부과 시술 받았던 거, 백화점 화장품들, 뭐 타제품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인셀덤 같은 거 쓰셨던 분들 처음에는요,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분도 있는데, 계속해서 강한 자극을 보다 보면 피부는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주름이라던가 이런 게 잘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완전히 이 강한 자극 때문에 예민해져서 한번 잘못돼서 피부를 아예 못 돌리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티스트리 아까 역사 1958년이라는, 굉장히 68년에 만들어졌을 때도 벌써 역사가 50년이 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것들 그렇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또 백화점 화장품 중에서 제가 예전에 키엘 립밤이 한때는 되게 선물용으로 많이 썼었어요. 그쵸. 근데 키엘 립밤이 결국 수은이 검출됐잖아요. 그러니까 원료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갈색병을 한 20대 때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썼죠. 근데 30년 전에 썼는데 얘네는 아직도 똑같은 성분에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을 안 해요. 발전을 안 하고 가격만 올리거든요. 그리고 가격을 더 올리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제품 나오면 가격을 껑충 띄우죠. 근데 사실 아티스트리는요, 계속 아티스트리랑 쓸데없이 경쟁을 하잖아요.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계속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제품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저희가 만약 30년 동안 똑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 일 안 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노력해서 연구실에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피부에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고요. 그래도 얘가 나와야지 되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집으로 부르는 거 좋아하는데, 집으로 부르면 일단은 대부분은 아티 체험을 해요. 아티 체험을 해서 일단 씻겨요. 씻기고, 세수랑 클렌징 오일을 해가지고 일단 쥐어주고, 가서 씻기고 해갖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피부과를 많이 다녀봤으니까, 보통 피부과에서 한 번만 이렇게 케어를 받아도 몇십만 원 하잖아요. 제가 오늘 그거 공짜로 해드릴 거니까 받고 가라고 얘기해서 체험을 해주고요. 체험을 받은 다음에 뭐 바르거나 팩을 해놓은 상태든 체험을 하는 중간이든 카탈로그를 펼쳐서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데모를 했을 때, 데모는 주로 팔로우할 때 많이 하거나 아니면 설명 후에 데모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받아보실래요? 라는 말 잘 안 해요. 그냥 묻지 말고 그냥 쥐어주고, 자, 받자. 이러고, 언니 받아요. 이런 기회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막 싫다고 이렇게 하고 막 거부했던 사람이요, 받고 나잖아요. 그럼 다 좋아해요. 어쨌든 받으면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뭐 이거를 내가 피부 체험을 해줘서 이 사람이랑 인연이 끊어질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좋아하고요. 한 번 받았던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저한테 이거 정액권으로 끊을 수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돈 주고 사라 하면서 제가 이제 체크를 해주죠. 이렇게 해서 쓰면 된다, 쓰는 방법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편이고, 제가 아티 체험을 어느 정도로까지 해서 왔냐면, 저희 집에 이제 이모님이 설거지랑 청소를 도와주셔서 오시는데, 저희 이모님한테도 세수를 하자 그래갖고 씻겨가지고 발라드리고 체험을 해드렸어요. 그 이모님이 한 80만 원 상당 구매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가 오면은 그냥 사람이면 일단 체험하자라고 해서 그 사람의 경제력이라던가 상황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체험하게 해주는데, 정말 그냥 해주고 싶어서 정말 하는 게 되게 많고요. 그 감동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스타트 제품을요, 슈프림을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 부담스러워요. 30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슈프림 먼저 강하게 얘기한 다음에 비타민C 히알루론산을 얘기했을 때 그 7만 원대는 다 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쓰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프로틴 크림 되게 좋잖아요. 근데 가격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전 이거 가격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 일자 하나가 생략이 됐다. 이거 잘못된 크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지금 그 화상 입은 다음에 프로틴 크림을 바디에 바르고 있거든요. 얘가 어쨌든 프로틴이 우리 몸에 재생이라던가 이런 효과가 좋으니까, 이런데도 제 피부잖아요. 여기가 얼굴은 깨끗한데 여기는 막 거칠거칠 울퉁한데 막 여기 막 검버섯 막 있고 이러면 얼마나 보기 안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화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틴 크림 지금 여기다 제가 화상 입었던 데다 다 바르고 있는데 흡수 너무 잘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에다가도 바를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해주고 있고요. 아까 약산성 차이, 스킨 특징 이런 거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바로 브랜드 체인지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조급하진 않아요. 이 사람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틈이 볼 때마다 수시로 반복해서 얘기하고요. 당장 넣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언젠가는 바꾸겠지. 이게 좋으니까. 라고 해서 그냥 계속 얘기를 하고요. 저의 경험, 저희 소비자의 경험, 제 주변 사람들, 지인들의 경험들을요, 다양하게 많이 전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뭐 예를 들면 저랑 이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서 피부과에서 원래 간호사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피부과만 그 화장품만 쓰면 피부가 트러블이 왔다가 저희 거 쓰면 다시 가라앉았다가 반복하시다가 결국 피부과를 그만두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전달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단품 하나로 들어가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프랙으로 묶어서, 왜냐하면 체험을 쭉 해서 전달을 하면서 제가 체험해줬던 걸 싹 해서 보여주고요. 사진을 찍게 해요. 그리고 나서 뭐 제가 그래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카탈로그도 알려주고 해서 그렇게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3종 세럼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고민을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고민인지, 뭐 주름인지, 탄력인지, 모공인지, 화이트닝인지, 김인지, 아니면 예민한 건지 뭐 이런 것들 다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추천을 해주고, 고민되는 만큼 사서 쓰라고 얘기를 해서 선택권을 주로 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스킨케어 체험을 해주거나 설명을 해주는 건 묻지 않고 강하지만, 구매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들한테 선택권을 이양해요. 이걸 사라 써라 말은 절대 안 하고요. 그냥 알아서 살 수 있게끔 설명만 해주고 담아주고 해준 다음에 선택하세요라고 해서 스스로 알아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품되는 거, 어떤 건 반품이 되고 어떤 건 반품이 안 되는지 좀 정확하게 알려주는 편이고, 비타민C 하는 사람은 반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체험 먼저 해보고, 이건 사서 쓰는 거, 3종 세럼 사서 쓰는 거, 반품 안 되는 거 설명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가 다 바뀐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의 자외선 차단제가 우리께 뭐가 다른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랑, 쿠션 바꿀 수 있게, 그러니까 베이스 이제 메이크업 제품도 좀 바꿀 수 있게끔을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기초를 바꿔서 기초가 좋아졌는 애들 딱 타사 쿠션을 쓰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좀 칙칙해 보이거나 좀 덜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좀 예뻐 보이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쿠션 바꾸는 거 얘기해주고, 뭐 이제 보통은 쿠션이 는 대부분 보여지기 때문에 브랜드 쿠션을 많이 쓰세요. 뭐 샤넬이라던가 뭐 디올이라던가 이런 데 쓰시는 분들한테 이거 보여주는 것보다 이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때로는 한쪽 한쪽 해서 바른 대로 해서 제가 이쪽에 자기 갖고 있는 거 발라보라고 제가 아티스트를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한 3시간 지나서 보라고, 이쪽은 칙칙하게 회색빛으로 변해 있을 거라고, 이쪽은 그대로라고 막 얘기하면서 해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요. 정말 그들이 바꿔줄 때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당연히 이제 내가 먼저 좋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나부터 브랜드 체인지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사실 저는 자랑을 하면 좀 재수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랑을 하는 편은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 피부 봐. 나 이렇게 뭐 피부 좋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 넌 저거 좋아서 좋겠다. 그래, 넌 모공 없어서 좋겠다. 어려워서 좋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랑보다는요, 그 사람이 바꾸고 싶게 만들게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언니가 사실은 이렇게만 관리하면 피부가 진짜 좋은 피부예요. 언니가 속보습만 채우면, 아니면 모공만 작아지면, 언니 여기만 리프팅이 되면, 언니가 기미만 없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이 되잖아. 이것만 없으면 진짜 좋은 피부인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제가 알고 있고, 이 제품을 언니가 쓰고 나면 언니 진짜 언니 저한테 진짜 감사하다고 매일매일 밥 살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 아 그래 한번 바꿔보자. 정말 이게 좋구나. 라는 마음이 들고 싶게 얘기를 해서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으로 두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설득하진 않아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초기에 했던 방법이에요. 자랑하고 설득하고 자랑하고 설득하고 자랑하고 설득하니까 재수 없어 도망가고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그건 말고 그 사람이 진짜 바꾸고 싶게 마음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거에 조금 신경을 쓰고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안 바꾼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제품을 바꿔서 쓰고 더 예뻐질까라는 얘기를 하고 저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예뻐지고 같이 예쁜 상태로 계속 오래오래 잘 살자.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나이가 이렇지만 10년 뒤에도 피부가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언니도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어쨌든 내가 이걸 써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많이 많이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달라져서 좋았던 사람들한테는 이제 확실히 정말 예뻐진 것 같다라고 해서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제가 팔로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화장품에 대해서는 썼다가 분명히 다른 거 자꾸 써요. 사람들은 귀가 얇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그러면 피부가 조금 또 안 좋아져요. 그럼 전 물어봐요. 요즘에 화장품 뭐 쓰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사실 요즘에 이제 그거 안 쓰고 뭐 이거 썼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그래요. 어쩐지 그때 되게 이래서 이뻤는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이상하다. 아티스트를 쓰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해서 왜 그렇지라고 혼자 생각했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아티스트를 얘기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이거 쓰다가 딴 거 쓴다고 해도 사실 뭐라고 하지 않고 다시 돌아서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알려줘서 진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그 제품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걸 좀 알려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화장품을 리테일하고 다니거나 들고 다니면서 팔거나 막 그렇게 해준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사고 스스로 알아서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이 제품을요 자기가 들어가서 사서 구매를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네트워크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아티스트 매출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꾸준히 잘 나오는 베이스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패턴은 네, 여기까지고요.